북한의 후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따라했을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저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김주애의 아빠 따라잡기 우표 발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정 작가님, 네. 우표랑 후계자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직 우표 수집가로서 굉장히 탐이 나는 이제 우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우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탐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탐을 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표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 그리고 다음 권력자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진이 나란히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누가 후계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지금 김정은과 김주애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2023년 2월에 발행된 네. 김주애가 첫 번째로 등장한 우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 원래 권력자고 그다음 후계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장치. 저기서 보면 김정은은 살짝 뒤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과 김주애 같은 경우는 성별이라든지 체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나란히 있는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건 저 뒤에 뭐가 보이시죠? 우표 뒤에 미사일 보이시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둘을 지켜주는 게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소설가이긴 하지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명확할 때가 많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우표는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만큼이나 중요한 이제 매개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표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후계자라면은 북한에서는 우표에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와 북한이 이 우표 발행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는 우표를 우체국에서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우표에 어떤 디자인에 누구를 올릴 것이냐라는 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규정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표에 나왔다는 것은 그 당대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 결국은 우표에 들어가는데 김주애와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란히 손잡고 그것도 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우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차기 이제 권력 후계 흐름을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저렇게 손을 잡고 흐름으로 이제 가리는 그런 연출의 일환으로 저렇게 우표에 딸과 아버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런 우표를 진짜 팔긴 파는 거예요, 북한대? 팔긴 파는데 저 우표는 절대 쓰지는 못합니다. 저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뭐 그러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쓰진 못하고 소장용으로만 팔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용인 거군요. 네. 그냥. 자, 이렇게 김주애의 우표까지 짚어봤는데 그 사진 속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보면은 김주애가 사실 이때가 우표 발행됐을 때인데 이게 김주애의 세상에 첫 나온 그 등장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다정하게 또 손을 잡고 있죠. 그런데 임문수 수장님. 김정은 후계자 시절 때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세상에 이제 공개될 때부터 보면 항상 저 영상을 보시면 아버지 옆에서 있긴 한데 그 팔짱을 끼고 있거나 저렇게 손 무화과입 자세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뭐 넋이 나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고 아버지 주눅 들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막 손도 모으고 있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불편해하는 게 있는데 아마 저 때는 아마 자기가 아직 명확하게 권력을 승계받지 않을 때라 잘 하지 못하면 자기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김주애는 좀 달라요.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김주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에 있거나 혹은 앞에도 갔다가 항상 같이 걷거나 뭐 볼을 만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김주애가 차기 권력을 승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밖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만큼 가족적이고 우리의 가족은 친근하고 친밀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물 흐르듯이 이양시키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족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김정은이 긴장한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또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 김정은은 아버지 있을 때 그 모두 이게 그 무화과잎 자세를 한다거나 어색하게 예. 앞만 보고 있다거나 저 뒤에서 서져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없을 때 군 간부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시면 지금 신나서 저게 이제 뭐 손을 많이 쓴다는 거죠. 네네. 풀어서 저걸 이제 우리는 설명적 몸짓이라고 하는데 설명적 몸짓. 예, 그 자기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사실은 계속 집권한 이후에도 저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자 뒷짐을 진다는 건 보통 우리가 아주 뭐 시골에 어르신들 가면 이렇게 뒷짐 지고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저 다리를 올리는 걸 보시면 보통 보면 저 다리를 올리거나 우리가 손도 위로 기분 좋을 때 올리는 것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건 굉장히 자기가 기분이 좋고 흥분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탱크도 이렇게 막 만지면서 예. 내가 소유권을 다 넓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 있을 때와 아버지가 따로 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이 확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 태공사님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북한에 네. 계실 때 어땠어요? 뭐 자기 아버지 앞이니까 당연히 뭐 공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만 없으면 대단히 이제 자유로운 이런 이제 결정권을 가진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저런 모습을 많이 연출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가 김정일이가 사망한 이후에 네. 완전히 이제 북한의 이제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저런 자신만만한 모습이 더 이제 확고히 굳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더 이제 막 자신만만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자, 다시 그 김주애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보면은 아까 잠깐 정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뒤에 보니까 미사일이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딸과 함께 나오면서 계속 배경에다가 미사일을 넣느냐.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진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앞으로 권력 후계가 김주애로 넘어가도 핵은 계속 이어진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앞으로 북한에서 그 어떤 변고가 생기고 미국이 김정을 향해서 참수작전과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경우 바로 핵 통제권은 딸인 김주애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라라고 저렇게 딸과 함께 나오면서 항상 배경에는 미사일, ICBM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김정은이 김정일과 우표에 나왔던 그 사진도 한번 볼게요. 그 보면은 자 거기 있는 뒤에 배경이 백두산? 이거 백두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당위성을 설명할 거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백두혈통론입니다. 백두.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비록 공화제 국가지만 김씨 가문 내에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백두혈통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씨 가문은 백두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기, 기를 받은 가문이다. 그래서 그 혈통을 백두혈통이라고 규정했고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항상 말하자면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으로부터 김주애로 넘어갈 때는 배경에다가 ICBM 미사일을 계속 이것은 권력으로 힘으로 이 후계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백두산에서 안 찍은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백두혈통이다 이런 그건 이미 북한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0조 2항에 규정을 바꾸어서 앞으로 북한의 명맥은 백두혈통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당 규약과 10대 원칙을 바꾸었습니다. 자, 아까 그 미사일 배경으로 있던 김주애 그 사진이 어쨌든 김주애의 첫 등장 사진이었다 이 얘기면 그러면 김정은의 첫 등장은 언제였나요? 김정은의 첫 등장, 그러니까 저는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데뷔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자면 2010년 그 노동자 대표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표에 참석하고 이제 근데 일반인들은 저 회의를 참석하거나 보질 못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금수산 궁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사진도 우표처럼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 나라나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앞줄 중앙이나 중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김정일 그다음에 가운데 리영호 참모총장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노동신문 일면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중들이 김정일의 아들 네. 후계자를 처음으로 대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오. 그 아버지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 네. 뒤에 무수히 많은 이제 고위 관리들과 있다는 거는 아까 우표랑 똑같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필이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네. 북한군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핵미사일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나와 있던 김정일이 데뷔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뭐 화면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 똑같이 당대회에서 저 사진을 똑같이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95년에 사망한 오진호 인민무력부장이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도 거의 똑같네요? 비슷한데 딱 하나 틀린 점은 그때는 전부 다 인민복을 입고 있어서 사람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렸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은 군복 같은 걸 입혀놓고 두 사람만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예. 인민복을 입혀놓은 이제 딴 사람은 그냥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고 네. 나랑 내 후계자만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저 사진 딱 봤을 때 네. 북한에서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군복 입고 있는데 저 인민복 입은 사람 저 사람 누구냐 수군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갈 네. 때에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낙점하기 전부터 북한 사람들은 김정일이 그 사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공개됐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에는 후계자로 낙점됐다고 발표는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몰랐다. 아무도 네.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당 대표자를 통해서 짜장 하고 이제 데뷔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사진과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TV에. 그걸 본 북한 사람들은 다 그때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김일성을 빼다 말기 때문에. 딱 김일성이 젊었을 때 모습. 그런데 그때 그걸 보면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기대감이 대단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복지가 잘 될 때가 70년대부터 80년대 김일성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권력이 김정일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모든 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가 김정일의 후계로 김정은이 나온 거 보니까 김일성을 딱 빼다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다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그때 첫 사진을 본 북한 사람들 속에서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반응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건데 그럼 사진을 봤다면 처음 등장했을 때 영상은 어땠을까? 우리 임 소장님 보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요. 네, 긴장한 모습들이 너무 역력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뭐 같이 저렇게 박수를 치면 박수는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 지금 눈동자의 동공에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는 거죠. 저걸 저희는 터널 시야 증후군,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운전을 할 때 터널로 들어가면 주변은 다 관심 없고 앞에 있는 터널 밖에 있는 곳을 나가기 위해서 앞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런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멍한 상태에 있으면 앞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변을 못 챙기는 모습. 그것은 리더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군요. 저 때도 영상 보고도 주민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겠군요. 네, 그때 저 영상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갑자기 기자들이 회의장에 있다가 이제 김정은한테 몰려 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조명을 치고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좀 순간에 당황스러웠어요. 왜? 첫 등장인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 쪽으로 기자들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기자들이 몰려와서 저렇게 영상에 보시겠지만 빛을 치고 하니까 대단히 본인은 좀 당혹스러웠던, 그래서 저렇게 동공도 흐려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저렇게 김주의 아빠 따라잡기를 우리가 우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열병식 일렬 대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계자가 되려면 열병식 일렬에 앉아야 된다, 서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럼 각각 비교해 보죠. 어땠어요? 먼저 김정은의 첫 열병식 데뷔는 2010년 10월 1일,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이었는데 저도 이걸 외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좀 특이했던 게 2010년에 후계자를 신문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주석단 위에 섰는데 뭐 당연히 이제 아버지 바로 옆자리에 섰는데 이게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열병식을 하면 계속 외신을 부르지만 이 당시엔 그게 없었는데 CNN 같은 외신들을 다 부른 거예요. 네, 불러서 다 중계를. 불렀어요? 네, 지금은 모르지만 당대는 굉장히 이슈가 됐고 되게 놀랄만한 일에서 CNN에서는 이 열병식의 목적을
김정은의 커밍아웃 파티다. 네, 김정은을 이제 앞에 뭐 우표나 사진은 이제 북한 내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면 네, 네. 이런 열병식 일렬 대비는 그리고 외신을 불러서 이제 소개를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차기 지도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대외적인 이슈였고 김주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코스로 이제 열병식 데뷔를 합니다. 김주애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3년 9월 9일 정권 수립일 구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75주년 열병식에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김주애의 첫 번째 사진이 공개된 지 약 10개월 후, 네. 10개월 후에 열병식에서 주성단 1열을 바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제 뭐 저기 방탄 훈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네네. 북한 굉장히 고위급 인사인데 보시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옆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웃는 말로 그냥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당연히 의도적이고 사전에 보여진 이제 훈련된 영상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김정은의 후계자가 누구다라는 거를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자세인 거죠. 아니 사실 태용 의원님, 예. 북한에서 그 주성단 1열에 앉힌다는 거는 뭐 후계자도 후계자지만 사실상 이거 대내외로 다 보란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김주애랑 김정은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예, 그 이제 그 김정은은 예. 공식 후계자로 지명돼서 당 대표회자해서 통과된 다음에 일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애는 아무런 공직도 받지 않고 지역 김주애라는 이름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일렬 후계자 지위에 지금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진은 저 장면은 김주애가 앉아 있는데 북한에서 군부의 최고 권력자인 저렇게 박정천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김주애한테 그 그렇게. 무엇인가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네네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내 김정은이가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김주애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장성들도 예의를 갖추고 보고를 받는 이런 후계자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저 한 장면을 통해서 각인시키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성 장군, 사성장군. 사성 장군. 예. 아 그러면 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솔직히 보면. 할아버지 뻘인데 네. 저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바로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왕조 국가처럼 지금 그 무엇인가 보고하는 저 장면인데 저건 북한 주민들도 저것을 보면서 대단히 큰 충격적이었고 그 이후에 저 장면 이후에 김주애가 군 부대들을 가면 북한 모든 장성들이 고수경례를 하고 폴더 인사를 다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후계구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일렬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게다가 김주애한테 귓속말까지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김주애, 김정은 우리가 행동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이 일렬 대비 때 좀 다른 모습이 있다 그래요. 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정은은 예.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시험대에 오른 그래서 계속 관찰되고 검증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긴장되고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반면에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네. 이제 입학한 거예요.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입학식을 하는 모습 네.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입학식은 여러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김주애 하나만을 위한 입학식이었다는 게 더 의미가 있죠. 아, 보면은 거의 뭐 김정은 바로 옆에 중심 자리 같은데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도 네, 그렇습니다. 김주애는 보이고 아까 김정은 후계자 시절과는 좀 확연히 다른 듯한 느낌을 주는데 특히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저렇게 김주애는 후계자 수업을 공개적으로 봤지만 예. 김정은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예. 이 김일성과 김정일로 넘어갈 때 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 이 후계구도차에서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네. 유년 시절에 김일성도 앞으로 후계자가 누구야라고 지정하지 않았어요. 또 김정일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한테도 아들이 서 있었고 예. 김정일한테도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일 막내 아들인 김정은이가 낙점됐거든요. 그래서 김정일도 항상 아들 3명한테다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똑같이 후계습을 신겼기 때문에 네. 그 누구를 특정해서 아이 때 바로 얘가 후계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대에 와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미리부터 누가 후계자라는 걸 교통정리를
놓는 것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딸을 어린 딸이지만 저렇게 부단히 후계 수업도 시키고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들한테 다 열어뒀다는 거는 뭐 새 아들이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밑으로 권력 라인이 생길까 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지켜보면서 예. 누가 북한을 이끌 수 있을지 이걸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후계자 수업 받을 때 보면은 김정은이 상당히 김정일을 어려워하는 그런 예. 느낌이었는데 평소에 부자 관계는 어땠어요? 평소에 부자 관계는 대단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농구를 대단히 좋아했는데 네. 김정은이가 농구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왕궁 안에다가 이제 농구 그 실내 농구장도 건설하고 또 북한의 이제 번개팀이라는 이제 농구팀도 하고 지어 김정은을 위해서는 뭐 김정일이가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NBA 유명한 농구 그런 경기 녹화물도 다 들여오고 이렇게 네. 이제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한편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후계 수업을 공개적으로 받지 못해서 내가 이제 권력을 딱 잡았을 때 숙청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김주혜에게만큼은 그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예, 아주 있나요? 정확한 그 점을 지적했다고 예. 보는데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갈 때도 김정일한테 일단 권력을 주니 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손대느냐? 자기 이복 형제들한테 손댔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남동생 둘과 여동생을 해외로 추방시켰는데 그중 막내 동생 김영일은 독일에서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 자 김정은 때 봅시다. 김정은이가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고모부를 청산하고 네. 자기 이복 형을 말레이시아에서 결국은 독살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후계 구도로 넘어갈 때 가문 안에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숙청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내가 미리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이와 같은 일이 김주혜 자기 딸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지금 저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열병식 인력까지 살펴봤다면 북한 후계자들은 또 무엇을 따라할까? 바로 김주혜의 아빠 따라잡기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총쏘기라는 겁니다. 정 작가님. 네. 얼마 전에 김주혜가 총쏘기를 쐈어요. 네, 맞습니다. 2월 27일 그 신형 저격수 소총 수여식에서 아버지가 김주혜에게 이제 소총을 이렇게 직접 조준해서 이제 보여준 아까 이제 망원경 봤던 게 네. 저격팀에서는 감적수 역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저격소총, 신형 저격소총을 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김정은 역시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소총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소총 공장에 가서 이제 할 때 저렇게? 아버지랑 같이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 기반이 이제 지금은 핵미사일로 옮겨갔지만 그 이전에는 무력이었다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김주혜는 사격 장면이 혼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 있거나 망원경을 보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조금 북한 권력이 권력 승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조급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김주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김정은도 집권하자마자 이 총이라는 거를요. 김씨일가의 어떻게 보면 권력 상징으로 부각을 하면서 나도 이 총대로 이어지는 권력을 계승했다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정대로 만경대 가문 백두산 혁명일가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간주하셨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찍이 정대와 인연을 맺으시었습니다. 이 북한 후계 구도에서 총이 상당한 의미가 있나 봐요. 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렇게 총을 가지고 총을 쏘는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후계 구도에서 만약 저항이나 그 어떤 반대에 부딪힌다면 합리적인 설명이나 논리로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총으로서 해결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후계 구도로 넘어갈 때는 항상 총 쏘는 장면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김주혜까지 이렇게 총을 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연출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뭐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탱크 조종부터 해서 우표 발행, 열병식 인력 우리가 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태 의원님이 보시기에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나 안 했다고 해요? 예, 딱 한 가지가 이제 더 남았는데 바로 말을 타는 모습입니다. 말. 예,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갈 때도 김정일이가 말 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네네. 김정은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직
김주애가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아직 만들어내지 그럼요. 못했는데 네. 이것도 시간상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상 문제. 그러니까 김주애가 좀 아직 어려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한창 지금 말을 타는 연습을 훈련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여자애니까 저렇게 말 위에 올라서 달리는 걸 좀 무서워서 아직은 저렇게 말 타는 연습을 시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김정은 타고 뒤에 리설주도 따라오는 모습도 언뜻 보였었는데 조만간 또 김주애가 그러면은 그렇죠. 백마를 탈지 네. 안 탈지도 굉장한 또 관심사겠다. 그저 말까지 예. 타면 뭐 뭐든 공정은 다 마친 거로 보여집니다. 말까지 타야. 자 이렇게 국정원이 발표를 했어요. 김주애가 이제 사실상 뭐 뒤를 이을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용 의원님 생각은 조금 다르시다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렇게 계속 김주애를 각인시키면서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갑자기 북한 언론이 예. 이름이 김주애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한다면 아마 세상에 또 한 번 뒤집힐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라는 기준점은 언제 북한이 이름을 공개하느냐, 이름을. 그다음에 공직을 언제 공식 선사하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언제 부여하느냐 이 시점을 좀 봐야겠군요. 예, 그렇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도 제일 처음에 이름을 공개 안 하고 김대장이라고 했다가 그 해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주애는 너무 오랫동안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북한의 후계자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